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 고문직함으로 활동했던 건진 법사가 이 건에 개입했다. 이런 찌라시가 오전에 돌았고, 당일날 이제 보도가 됐고,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본 게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굉장히 작게 지면에 박았다라는 거 굉장히 좀, 뭔가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기자 입장에서. 어쨌든. 원래는 보도 안 해야 되는데 왜 보도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 조선일보가 법사 얘기를 지면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비약한 거죠. 네. 법사가 이 건에 개입하고 있다. 조선일보 독자 입장에서는 법사가 여태까지 지면에 없었는데. 아니 법사가 지면 한 번 나왔었죠. 그 무슨 건국대 명리학하시는 교수님 칼럼에서 법사 한번 칼럼에서 예, 칼럼에서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친분을 과시하면서 내가 다 이 건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김소장님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 떡볶이 참 맛있네요. 장 소장님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건진 법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위기감과 위험성은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도 스스로 느껴가지고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시키고 네. 뭐 명함도 뭐 뺏고 막 이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힘을 갖고 기업체들을 만나고 특히 뭐 이제 한 기업체에는 되게 실세인 부회장까지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세청 그게 얘기해야 되나? 세무조사를 좀 무마해달라 그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난 더 문제라고 봐요. 해명. 해명과 진단. 그러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아예 어느 정권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어느 정권이나 법사들이 대기업 회장 만나가지고 세무조사 안 해준다고 했지 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건진 법사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랑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코바나 콘텐츠 고문 명함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저런 식의 해명이 국민의 화를 더 돋구고 저런 식의 해명과 인식이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참모를 바꾸십시오. 참모를 바꿔야 됩니다. 참모들이 이 법사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주변에 사람들이 보기에 석연치 않은 인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공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분이 이것과 되게 이제 관여된 것이 아니냐. 아니 부인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애매하잖아요. 사랑하는 분은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려고요. 엄청난 얘기 하신 건데 지금. 아니 애매모호하게. 네, 애매모호하게. 아니 남자 네. 우리 뭐 부하들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분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무능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대통령실에 들어온 행정관, 행정요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쭉 스크린을 해야 돼요.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작업도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는 거죠.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더 있다? 대략 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제도 한 명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 끊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바꿔야 된다. 아니 좀 너무 오랜만에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약간 딱 얹히는데 대통령님이 직접 고른 사람들을 무슨 소리 비서실장이 쳐냅니까? 말씀부터 이상하네요. 행정요원까지 골랐어요? 육촌이라고 부르는 형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강릉의 우씨 그 대통령과도 지인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밖에서 뽑습니까? 제대로 된 참모라면 문제가 될 거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자리를 걸고 건의해야 되는 거 건의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의를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건의를 못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했어요? 못 듣고 아직 실태 파악이 안 됐다. 실태 파악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못해요? 실태 파악도? 것과 네. 이제 무능력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웃기는 지점은 세계일보에서 지적한 건데 대기업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진법사 조심하라고. 아니 건진법사 한 사람한테 하면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몇 대 기업까지 얘기할 거예요? 네? 몇 대 기업까지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면 빠지게? 예? 대통령실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이 전화합니까? 뭐 그럼 대관 담당 누구한테 전화했고 여기 저기 대통령실인데요.
그 건진밥사라고 계시는데 사내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앞에다 현수막 같은 거 하나 걸면 되지 않을까요? 건진법사 주의 뭐 이렇게. 아, 우리는 더 이상 건진과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한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진법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건 했죠 이미. 그 중견기업의 대표 이제 세무조사 문제가 걸려 있는 분하고 고위공직자 A 씨를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세무조사죠. 그럼 조선일보가 이걸 왜 보도했는지도 여기서 다 유추가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진법사가 이 전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일광조계종이라는 종파의 이제 두 번째죠. 해우스님 위에 계시고 여기에서 만든 조직 중에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민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이현동, 우리 19대 국세청장 하셨던 분이고 그때 본인의 영남대, 대구 국세청이라는 키워드로 뭉친 주변 사람들이 17억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어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마침 이분이 국세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건진법사하고 직접적으로 국세청에 연결되어 있는 흔적이 하나 일단 나온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걸 좀 때린 건 뭐냐?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이 국세청과 검찰 간의 갈등도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검찰을 때리는 게 아니고 국세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일보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에 이 말하자면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 있는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인들이 지금 이 건에 실제 개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개입을 안 한다고 보면은 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적을 하다 보면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흔적들이 막혀요. 다 모른대. 아니래. 그러면 어떠한 건들 수 없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근데 뭐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우리가 실명을 얘기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런 이미지 자체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근데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서 야당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막 저런 것들이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야당이었으면요 대선에서 이겼을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지 않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면 야당의 프레임 씌워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집단이라면 진짜 대선에서 이겼죠. 그렇죠? 그렇게 능력 있다고 보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그러한 해명이야말로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든다. 제발 강승규 수석님 인터뷰하지 마시고 사퇴하세요. 사퇴 요정. 역시 두 개의 간을 두 개의 간을 가진 보수.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문제가 전혀 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수렁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언론이 이제 보수 언론조차도 대통령 자신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그 정부가 한 90일이 아직 안 됐거든요. 89일인가 그럴 텐데 이 상황에서 타겟 뭐 일단 1차적으로 이 위기 수가에서 돌아오면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대통령이 야당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마켓 안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이고요. 반드시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조언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것은 일종의 그 앞으로 뛰기 위한 도약을 위해서 무릎을 꿇히는 과정이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수사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통일부 장관도 외국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한국 막 돌아오잖아요. 약간 당황해서 통일부도 통일부에 뭐가 먹을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통일부 과기부도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또 압수수색을 시작했죠. 조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훈 통일부 장관, 박지원 그다음에 중범죄자라고 여기고 있는 이재명 의원 또 이제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런 분들 사법처벌을 쭉쭉쭉 해나가면 금방 분위기가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 패를 쪼고 있는 중인데 이제 도박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안 해본 사람이 잘 모르는데요. 자기 마지막 패가 항상 붙을 거란 깊은 희망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패로 지금 라임 옵티머스를 포함해서 금융 쪽에서 분명히 크게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속
법무부 장관이 막 뉴욕 갔다고 이런 얘기. 그죠. 이걸 쭉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 한두 달 안에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야 우리가 한두 번 당해봐. 수사할 때 한 번 안 힘든 적 있었어? 이거 다 견디고 영장 치면 사람들 마음 어떻게 변해? 조금만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뭐 친분들이 취재에 능한 두 개의 간을 가진 보수 장성철 소장님 실제 이런 인식이라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김성애 대통령실이? 소장께서 저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이 되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적폐와 관련된 일들을 수사해서 국민들께 알리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지워버리면 우리는 두 달 안에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죠. 이렇게 대통령께서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가시게 되면 연말쯤이면은 지지를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국민들이 보내는 위기 상황, 위기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직진. 빨간불이 들어와도 직진. 사고 나겠죠. 그 점이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대통령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며칠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본인이 지난 시절에 했던 정치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가 됐을 때 한 연설문들이 있어요. 그 연설문들이 정말 명문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휴가 기간에 읽어보시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좀 설명해드리면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 민주주의는 독단이 아닙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임명 안 하셨잖아요. 검찰총장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거랑은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윤석열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들이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제일 명문이야.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네요. 이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때 연설문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가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요. 아실 본인이 썼겠죠. 본인 아실- 연설문은 아실 것 같아요. 본인이 썼다고 했으니까 이게 네. 작년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되시고 난 다음에 읽으셨던 거거든요. 수락 연설.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이었죠. 울컥했지. 깊은 감동에 빠지신 것 같아요. 멍하지. 이러니까. 갤럽 조사 리얼미터였나요? 갤럽 리얼미터인지 헷갈리는데 리얼미터 갤럽이랑 KSOI가 최근에 나왔죠. KSY 거였구나. 지금 그냥 실어도 아니고 완전 실어가 과반을 넘어가서 이미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MBS는 오늘 34 나왔잖아요. 그게 자꾸 안 좋은 것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 100일도 안 된 정권인데 약간은 좀 채찍을 해야지. 몽둥이를 쥐어 패면 어떻게 해요? 28과 34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건가요? 34. 34, 28. 아니 그게 아니라 28이 아니라 지금 완전 싫다. 완전 싫다가 50% 넘었다고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해서. 그러니까 50% 안 넘는 수치도 있다. 동등의 가치 좀 소개시켜 주세요. MBS도 중요한 결과인데 제가 안 봤으니까 어쨌거나 과반수가 넘은 결과도 아까 같이 봤잖아요. 봤잖아 아까 같이. 그렇구나. 네. 얘기해보죠. 그러면 뭐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느닷없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하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한 사흘 만에 이걸 다시 회수하고 지금 오늘 토론에 나온 교육부 관계자도 모든 것이 열려 있고 우리가 미흡하고 뭐 불안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까지 왔는데 이 이제 그 취학 연령 하향화 공약에도 없었던 사안 대통령 보고에 갑자기 들어간 이 논란 이거 원흉을 찾아야 돼요. 원흉을 찾아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교육부는 원흉이 없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겠지. 왜냐하면 저도 국회에서 오래 있어 왔지만 공무원들이요 안 시킨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인수위 100대 과제에 들어있고 100제 운영 과제, 국정 운영 과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공약의 한 줄이라도 들어왔습니까? 아무 데도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앉았고, 야, 김사무관, 뭐 좀 쌈박한 거 없나? 뭐 이렇게 해서, 5년 좋은데? 이렇게 해서 갔다? 빵이죠, 빵. 대통령실 혹은 교육부 장관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높은 단위에서 내리 꽂은 거야. 이거 한번 추진해봐. 라고 안을 해서 만들어 왔다. 급하게 만든 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지금 이명박 시즌2라는 말을 할 만큼 그때랑 제도가 거의 똑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 만 5세로 연령 하향 조정하는 것을 설계했던 한 교수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는 12명 교수가 모여서 관련된 과제를 내고 이것이 사교육 시장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뭐 실제로 뭐 산업 인력을 키우는 거라고 쳐도 실제로 산업 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해보니까 초등학교 일찍 들어가면 대학교 때 1년 더 논다는 거지. 그래서 산업 인력이 빨리 전선으로 뛰어나오게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결론들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무슨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위에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 거고 교육부는 시킨 대로 했다 날벼락 맞고 날벼락 맞은다면 어떻게 날벼락 맞았는데 대통령이 딱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 다시 수습을 하는 거지. 전형적인 이거 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꼭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나로부터 교육부로부터 나온 계획 같으면 사실은 이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설득하지 이쯤은 그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 이건 뭐 100%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교수장님 왜 대통령을 못 믿습니까?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내려먹겠다고 말했어요. 왜 갑자기 말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만든 안처럼 몰아가시는 거 지금 장 소장님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장 신뢰가 소장이 없는 물고 거예요? 있는데 뭐 지금? 아니 반대한 대통령이지만 그치, 잠깐 빠져봐. 만 5년 계획은 장 소장 말씀대로 하면 지금 대통령이 만든 거네. 그게 그런 아니라- 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찍지 않았고 반대편에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그 말씀 안 믿습니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장소에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까 힌트가 있었는데 김 소장님 얘기한 게 그 교육부의 김사무관이 문제야. 김사무관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받은 김사무관.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 탓이라니까. 민주당 탓. 그 김사무관이 지금 김 소장님은 기가 막힌 네. 유턴이네요. 예. 김 소장님은 무슨 뭐 거꾸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행정고시를 패스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김사무관이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네. 좀 속칭 뭐 하여튼 어려움에 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김 소장님의 말에서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루즈하게 갈 거예요? 저는 박근혜 국장님 지금 저 컨트롤 타워 뒤에서 표정 안 보여요 지금? 그래도 벌써 1000명이나 올랐네 나 때문에. 아니 여의도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 아이디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어디서 제가- 출발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꼭 다음 주까지 네. 파악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나와서 네. 같이 술 한잔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근데 저도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 2017년에 비슷한 건으로 그렇게 박살이 나보신 안철수 의원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또 나왔을 제시했을까라는 게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기자가 되고 그 4번 봤거든요. 정권 교체되는 거를 횟수로는. 근데 저는 이번에 정부 부처 보고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청와대에는 부처 에이스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부처에서 갖고 오는 거를 협의를 하잖아요. 이건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율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기부도 그렇고 마비됐어. 다 그거에서 마비됐어. 완전히 그 기능이 상실된 것 같은 인상이거든요.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국무조정실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의 정책위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당정 왜 웃어요? 내 말이 웃겨? 네, 웃겨서 웃었어요. 내 말이 왜 어이없어서. 웃겨? 네. 지금?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그럼. 아니? 내가 먼저 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그래서 당정 협의 이런 것들이 당이 지금 완전 무능력해져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사퇴시켜야죠. 사표를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던데 되게 유능하고 기대를 많이 받는 선발 투수가 1회 때 실점을 한 7점 정도 했다. 근데 과거에 잘 던졌다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느냐. 조기에 강판시키고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에 동감이에요.
그러한 정책들을 제안한 것도 문제고 그 누가 되게 정책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얘기 좀 끝나고 얘기를 해. 야, 그거 너무 궁금해서. 누가 잘한다고? 박순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술도 잘 드시고 네. 갑질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잖아요. 잘하시고 술 먹고. 운전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 장관으로서의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행정 전문가도 아닌 거야. 행정을 이렇게 풀어가나? 행정학회장인가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행정을 이렇게 해요? 29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자 이거 정책 시행해 라고 하고 자 이거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실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 그랬더니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겠습니다. 학부모들 그제서야 만나가지고 국민이 원하면은 우리가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행정을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 행정을? 이 사람 행정학 박사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표절했을 것 같아. 박사 학위를 뺏어야 돼. 논문에 유지 들어가나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건 금기어야 금기어. 근데 그거는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 학부모들 간담회 할 때 학부모 막 비판하잖아요. 뭐 5살 애들이 뭐 식물 심을 때도 다 합의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위로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그 장면을 찍히려고 하는 그분은 거는 민주당 지지자일 거야. 이런 식으로 박순애 장관은 생각할 거다 이거죠. 결국엔. 장 소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을 찍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고 보냐면 지금 이제 그 엄한 사람들 다 잡고 계신데 김사무관을 잡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빨리. 오구 김사무관. 오구 김사무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실 아까 얘기하면서 몇 번 강조해서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지금 당도 무능.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은 붕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정대가 모두가 다 무능하고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100일이 안 된 이 정부가 건져 올려질 이 수렁에서 헤쳐나올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지, 이거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짤로 만들어줘.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요것도 같이 붙여주세요.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저는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정책, 제도, 법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근데 바꾸기 어려운 거는 본인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검사 그동안 25년 동안 하시면서 계속 성공 방정식을 써왔잖아요. 그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랑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이니까 내쫓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그것은 정말 전쟁이고 폭력 행위잖아요. 제 장소장님이랑 방송 오랜만에 해서 장소장님 만나 한번 물어봐야지 했던 게 있는데 진짜로 지금 당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검사 라인 제외하고 직원이 가능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아니 검사 라인 누가 있어?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검사 라인 잘 모르실까 봐. 아니 내 말은 검사 라인은 누가 직원을 할 수 있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건 완전히 제외하고 충성 이걸로 딱 뭉쳐있는 여기 왜 집단이고. 서로 이렇게 다 헐뜯는 분위기가 됐어? 누구랑 했더라? 아니 막 김성수 소장도 나 막 헐뜯고 막 누구를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